카톡으로 일반 국민도 퍼나르면 내란 선동으로 단호히 고발하겠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일반 국민들이다 하더라도 내란 선동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자 여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은 완전 공포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카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우리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민주당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을 시사했습니다.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공포 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내란 선전죄로 이미 유튜버를 고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파출소를 통해서 카카오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마저 고발하실 태세입니다. 민노총은 감싸면서 시민들은 겁박하시는 것인지요. 제발 혼란을 조장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겁박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북한에서 했던 5호 담당자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58년에 김일성이 이런 거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해인 59년부터 되는 건데 5개 집을 한 요원이 감시하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출입하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해요. 네. 북한에서도 50년대 했던 걸 어떻게 2025년 이 대한민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무계하고 후진발상입니까? 일반 국민들의 카톡까지 내란 선전죄로 고발할 수 있다라는 야당의 입장에 여권에서는 강한 반발 들으신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도 이미 개설됐습니다. 자, 야당이 개설한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에 보면요. 신고하기 게시판도 있고 유치장과 교도소 게시판도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교도소 게시판을 클릭해보면 이른바 민주당이 규정하는 가짜뉴스로 처벌된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 민주파출소의 교도소 이미지와 겹쳐져서 일반 국민들의 카톡도 이렇게 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카톡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발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민소통위원회가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카톡을 검열해서 공포정치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바와 같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는 상대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나 비방죄로 처벌받은 내용들만 올려져 있는데 오히려 저렇게 허위 사실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형태로 공포하고 또 진원지 자체가 사실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이것을 협박하고 국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건 뭐 위험한 발상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위험한 발상이 아니고 무식한 발상이에요. 왜 무식한 발상이냐? 아니 내란죄로 국민들을 협박하려고 하면 내란죄가 무엇인지는 내란 선동죄가 무엇인지는 알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을 실행하기 전에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 동요하게 하는 거 이게 내란 선동죄다. 다시 말해서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적인 범죄가 이게 내란 선동죄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인민민주주의 파출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대폭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만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전 제가 봤을 때 비상계엄하는 거나 지금 내란 상태라고 하면서 내란 선동죄 이야기하는 거나 뭐가 다른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은 거 아닌가. 법리적으로 내란 선전죄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지적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질문을 드리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헌재에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를 뺐다라는 논란도 있잖아요. 네네. 헌재는 내란죄의 형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 헌법적 그러면 내란까지도 못 가고 지금 뭐 계엄의 적절성 여부만 헌재에서 따져보는 건데
그런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는 내란 선전죄를 묻겠다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혀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갖다 쓰는 게 민주당에서는 내란 선전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예, 일단 첫 번째 이게 전 국민 카톡 검열이다.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어떻게 카톡을 검열을 합니까? 카톡 검열 아니다. 그러면 카톡의 대화방이라는 게 수도 없이 생성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일일이? 지금 민주파출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제보의 내용은 조직적으로 특정 아이디를 동원해서 명백히 가짜 뉴스로 확인됐는데 이 여론에 이 나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사안들을 추출해서 선별하고 그게 확인됐을 때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물론 12.3 비상계엄 내라는 그 행위 자체는 종결이 됐지만 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위 그에 동조해서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 또 일부 유튜버들 행위에는 내란 선동에 가깝습니다. 대통령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고 이 비상계엄이 완성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면과 관련해서 야당을 강하게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자, 방금 들으셨듯이 야당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카톡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서울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판이 항소심 재판이 내려지기 전에 빨리 탄핵을 완결해서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그런 조급증,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외환죄까지 특검법에 있는 걸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논의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예.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주의를 뜻하는 민주를 빼야 된다. 또 혹은 이렇게 공안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이니 차라리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라. 이런 식의 탄핵 남발을 한 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생각하게 했다면 계엄 종국이 조금 정리된 다음에는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죠. 본인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180석이 넘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동안 너무 휘둘러댄 것을 반성합니다. 대통령도 물론 계엄 선포한 것이 과잉 대응이고 잘못된 선택이지만 우리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데 바탕을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구 한 사람 민주당 쪽에서 한 사람이 있나요? 이런 원인 분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공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걱정이 이것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민생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모두 참담한 심정이시고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처리를 해야죠. 이것을 마치 승부를 하듯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국을 끌고 갈 수 없다면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은 앞으로 집권할 자격이 없구나. 준비가 안 된 정당이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대처가 나오고 오히려 점점 더 국민들을 심려를 끼쳐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예.